여러분, 저 기획부동산에 취직했어요. 안녕하세요, 지지입니다. 찌주. 아니, 나는 내가 살면서 기획부동산을 다닐 거라 생각도 못했어. 뜻하지 않게 다니게 돼서 그래, 어차피 출근한 김에 어떤 곳인지, 뭐가 수상한지, 왜 기획부동산에 들어가게 됐었는지, 근무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무슨 교육을 하는지. 일단은 부동산 일을 하는데 기본급이 있대요. 거기에 주 5일제래. 제가 다녔었던 다른 부동산에서는 주 6일제 혹은 격주로 휴무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9시 반 출근, 오후 4시 반에 퇴근을 한대요. 기본급까지 있는데, 그리고 그 회사가 경공매 물건을 컨설팅 한다고 했어요. 경공매 쪽은 대부분 팀을 꾸려가지고 같이 임장 활동 가고 법원 답사 가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배우기 위해서는 돈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실무적으로 회사 다니면서 배우고 싶은데 생각을 늘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이 회사가 물건을 낙찰받아서 그걸 컨설팅하는 업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나는 돈도 벌고 칼퇴했다가 주 5일째 출근해서 주말까지 생기고 완전 개꿀 직장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 1억짜리 토지를 계약을 하면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근데 거기에 별도로 평당 5만 원의 보너스를 또 줄 거고, 금액별로 인센티브가 또 있다. 상하반기로 일단 단체 해외여행을 간다. 지각 결석을 안 하면 10만 원의 또 인센티브를 별도로 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뭐 이런 좋은 회사가 다 있어? 막연하게 기본급을 주고 토지 쪼개기를 하는 곳은 기획부동산이다. 그냥 이렇게만 들었고, 다른 근무 방식에 대해서는 아예 무지했었거든요. 입사 하루 전날 갑자기 사무실 확장 이전을 한다고 사무실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출근을 했죠. 근데 회사 명칭이 다른 거야. 이 회사가 아닌가? 나 여기 잘못 왔나? 하고서 떨떠름해하면서 들어갔어요. 제가 사무실 사진까지 찍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우리 학생 도서관 같은 데 가면 칸막이 자리 같은 데 있잖아. 그게 약간 어린이 버전, 좀 더 낮아. PC가 없어요. 컴퓨터가 없어. 이게 뭔가 사무실이 갑자기 이전이 돼가지고 임시적으로 자리를 이렇게 하는 건가? 이런 식으로 시간표가 있어요. 9시 반에 팀 조회가 있으니까 9시 20분, 25분까지 출근을 하면 되는 거고, 프론트에서 출석 체크 마냥 수기로 작성하는 표가 있더라고요. 이게 시간마다 회사에서 종이 쳐요. 무슨 학교도 아니고 한 문화 충격을 받았어. 해당 시간에 종이 치면은 알아서 착착착 움직이게끔. 난 이건 되게 좋다 생각을 했지. 아무튼 그래서 9시 45분에는 전체 교육, 조회를 하는데 회의는 최대 30분 이내로는 끝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한 2시간을 하더라고. 점심시간 될 때까지. 처음에 저는 분석팀 소속으로 들어갔어요. 실장들이 하루하루 번갈아가면서 당직이 있는데, 실장이라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역할이 팀장이더라고요. 그 당직이 구호를 선창을 하는 거야. 전체 차렷 이상으로 조회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간의 인사는 반갑습니다. 상호 간의 인사 반갑습니다. 화이팅! 이런 식으로 하는겨. 저는 회사에서 이렇게 하는 거를 처음 봤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러웠거든요. 그리고 팀 조회할 때에도 차렷, 지금부터 분석팀 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호 간의 인사는 입금 집중. 상호 간의 인사, 입금 집중, 짝짝짝 화이팅! 나이별로 직함이 있대요. 35살 이하는 대리, 35 이상, 45 이하는 과장, 이상은 차장, 이한지 미만인지는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지만 진급을 하면 팀장, 실장, 임원진은 상무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고용계약서 같은 거를 작성을 했어요. 한 장짜리 계약서인데 위에 무슨 판매직 계약서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거야. 나 판매직이었구나. 계약서는 복사해달라고 했는데 복사를 안 해줬거든요. 그것까지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찌주. 계약서 내가 읽어보니까 거래상의 불법 행위 및 고의 과실은 직원의 책임이다. 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구두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서류로 증거화되어 있는 게 사실상 더 객관적인 거잖아요. 그냥 일단은 서명을 했어요. 그리고 고정급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전에 있던 사무실이 폐업을 했다. 그리고 우리가 상호명이 바뀌었는데 이 회사에서는 계산하기 더 편하게 1급으로 기준을 나눈다. 오히려 뭐 더 편해졌다 이런 식으로 실장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하루에 1급으로 7만 원씩 주더라고요. 그것도 현금으로. 근데 1급을 현금으로 줄 거면 통장 사본을 왜 달라 했던 거지? 뭐 수상한 거 아니야?
그리고 막 이게 토지 영업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중간중간 자꾸 지주가 거기 지주들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난 뜨끔했어. 지주? 직원들이 많이 있잖아. 근데 다 어리버리한 거야. 그래서 보다 보니까 진짜 막 팀에 2명 정도 빼놓고는 다들 신입 직원이 앉아있더라고요. 그리고 회사 임원들은 부동산을 했던 사람이나 뭐 감정평가나 이런 출신 사람들이 아니라 학원 교사 출신이래. 물론 교육직에 계시다가 후에 부동산 일을 할 수 있어. 근데 이 회사에 있는 임원들이 다 학원 교사나 고등학교 교사나 이런 출신이니까 왜 교사들만 모여있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맨 첫날 들었던 게 삼성이 83년도에 용인 기흥 공장, 그리고 그 다음에 막 화성 공장이 생기고 용인 화성 설명한 다음에 평택을 설명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한참 하고 나서 오픈된 그 매물지 주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교육지를 나눠줬어요. 이거를 다 외우래. 경매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 성공 사례라고 15개 되는 토지 투자 성공 사례들을 다 외우래요. 예시로 들면서 토지 투자에 대해서 좀 더 사실성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런 거야. 잠실이 25년 만에 200배가 되었고, 서초동 쪽 공장이 40년 만에 50만 배가 되었고, 누가 판교 땅을 샀는데 여기가 얼마가 됐으며, 문정동에 있는 비닐하우스 땅이 얼마가 되었고, 막 이런 식으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들이 다 그런 식이었어. 맞는 말이랑 이상한 말을 같이 섞어서 해요. 업무 활동 보고서랑 브리핑 대본을 쓰게 했어요. 가만 고객 리스트를 적으래. 계약했던 손님들이나 주변 지인들한테 연락 돌려가지고 다 물어보라고 이러는 거야. 결국에는 지인 영업하라는 거잖아. 그러면 그 매물지 주소 알려달라. 이쪽이 어떻게 개발되고 어떻게 할 것이면 이렇게 했는데, 정작 우리한테 알려준 거는 그 옆에 다른 동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동에 대한 정확한 주소도 없고 그냥 제 1종 일반 주거지다. 여기 주변의 시세는 평당 500 정도 나와 있는데 우리 회사는 평당 179만 원부터 공급을 한다. 이렇게만 알려주고 주소를 안 알려주는 거야. 회사가 10억짜리의 매물을 권리 분석해가지고 한 6억에 낙찰을 받았어. 그리고 고객들이나 투자자들한테 8억에 내놨어. 그러면 실제로 이 투자자들은 10억짜리를 8억에 산 거니까 2억의 메리트를 갖고 가는 거고, 회사 입장에서는 6억에 샀는데 8억에 팔았으니까 2억이 더 얹어서 파는 거니까 이게 회사의 이익이 되는 거잖아. 애초에 이해가 안 되잖아. 주소 공개를 안 한다는 것부터가 회사가 낙찰을 안 받았다는 거야. 그러면서 옆에 있는 다른 신입 직원한테는 신청금을 넣어라. 신청금이 곧 계약금이잖아. 이거 계약 파기하면 그 돈 날리는 거잖아. 근데 자꾸 매매가액의 10% 신청금을 받아서 그 다음에 회사에서 브리핑을 들어가는, 아니 뭐 계약을 이딴 뚱딴지같이 하는 데가 다 있어? 생각을 했지. 그 가망 고객 리스트는 이름, 나랑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계약할 등급이랑 나이대, 투자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고 어떻게 진행하고 있다, 이런 거를 적으라 했는데 가망 고객 연락처를 달래. 내가 영업직에서 고객 연락처를 넘기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다 취업을 해야 된다. 얼렁뚱땅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내 생각에는 개인정보 취득하는 동선인 것 같아요. 신청금 받아서 이제 브리핑 진행을 하게 되면은 그 담당도 입회에 같이 참여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나는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회사에서 이만큼 해준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이게 뭔가. 그리고 업무 보고를 하래. 업무 보고 드립니다. 그 실명까지도 같이 써야 된대. 실명, 지주, 가로하고 지인에게 뭐를 알려줬다. 근데 지금 돈은 어떻게 됐고 투자는 어떻게 할 거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다.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오픈한 이 매물이 다음 주 금요일까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휴가 뭐 며칠을 줄 거다. 2주 하고 신입 직원들을 갈아치우는구나. 보면 다단계 형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다른 다단계는 가보질 않아서 비교가 잘 되진 않지만 방식적으로는 다단계식이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전체 조회 있을 때마다 기획 부동산에 대해서 엄청 열정적으로 비판을 해요. 막 기획 부동산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회사는 아니다. 그런 기획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이런 회사들이 같이 욕먹는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설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생각을 했지. 여기가 기획부동산이잖아. 상무랑 이사라는 사람들이 이 회사가 어떤 곳인지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건가? 아니면 연기를 정말 잘하는 건가? 연기자 출신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호언장담하게 막 설명을 해요. 하지만 다 모순이 되어 있어요. 고객한테는 정확하게 매물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지 말고 토지 투자의 필요성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하래. 이런 경우가 어딨어? 토지 투자가 중요해. 그래서 아무데나 이게 아니라 그 매물지가 어떤 곳이야? 여기가 정말 개발할 곳이야? 땅값이 오를 곳이야? 이 매물지가 중요한 거잖아. 그리고 땅이 대지가 있고 논이 있고 임야가 있는데 임야는 공시지가가 안 올라서 양도 차익이 그만큼 많이 난다. 시세랑 한 8배에서 15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 우리 매물지는 일종 주거지라며. 근데 왜 임야 설명을 하고 있지? 그래서 모바일에다가 내가 동을 켰지. 근데 약간 산지 쪽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프론트에 출석부가 있잖아요. 출근 일지. 근데 거기에 우리 팀 뭐 실장이나 사장님이 아예 안 써 있는 거야. 저는 제 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아침 조회가 또 이제 종이 띠리리 뭐 종이 쳤어. 그랬더니 옆에 있는 심사팀에서 갑자기 부서 이동됐다고. 심사팀, 분석팀, 투자 신탁팀, 투자 설계, 투자 지원, 인프라팀, 뭐 재산 운용팀 이런 식으로 팀이 9개 정도가 있어요. 근데 다 하는 역할은 똑같아요. 팀별로 실적 경쟁 구도 시키려고 그렇게 나누는 것 같거든요. 분석팀이라고 분석하는 것도 아니고 심사팀이라고 심사하는 것도 아니고 다 똑같이 그냥 지인 전화 돌려가지고 영업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하루 만에 팀이 이동된 거야. 그냥 아예 실장이나 차장이 관뒀대. 없어졌어. 그 실장도 여기 회사에 7년을 다녔다는 사람이 그리고 분명 그 전날 저녁 6시에 분석팀 단톡에 초대를 했어. 굳이 퇴사할 사람들이 단톡을 추가해?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개판이야. 원래 처음에 제가 입사하기로 한 그 회사가 폐업했다 했잖아요. 구인 공고 사이트를 보니까 폐업을 했다는 그 날짜 이후에 구인 공고를 올라와 있고 그 회사 명과 그 회사 사무실은 따로 있는데 여기서 뭐 면접 진행하고 여기에서 다 한 다음에 출근은 이쪽으로 시키고 그러니까 이거는 단지 입사 지원을 받기 위한 페이퍼 회사인 거죠. 찌쭈. 면접을 진행을 했을 때에는 여기 회사 사업장이랑 우리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여기 회사 지점들이 총 7개가 있으면 그 내에 이제 팀이 이렇게 되어 있고 어쩌고 저쩌고를 막 자료들로 다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여줬어. 근데 실제로 갔을 때에는 밥을 먹고 와서 갑자기 신입 직원 교육을 하는 거야. 그냥 메모만 있지 실제 교육은 진행 안 했어. 그냥 2시간 동안 뻘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막 예시를 다 들기에도 어려운 게 1급 7만 원 정도 받으면서 나 다닐 수 있을 때까지는 다녀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 솔직하게. 근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들을 매일 들으면서 안 되겠다. 여기에 오래 있으면 나까지 바보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그러고 나서 저도 퇴사 이렇게 가봤으니까 실제로 토지 공부하는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이 토지 투자만을 영업하는 그런 곳이구나. 직접 다녔으니까 깨달았죠. 근데 저는 그 부동산 일을 해봤고 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여기가 기획부동산이다를 남들보다 더 빨리 알아차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에는 거기 다니는 다른 분들도 여기가 기획부동산인 거를 알지만 매일매일 7만 원씩 사무실에 앉아서 편하게 버는 거니까 그런 목적으로 사람들이 다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떤 한 남자 신입 직원이 있어요. 근데 그 직원이 너무 열성적으로 토지 투자 영업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막 자기 아버지한테도 교회 친구가 뭐 몇천만 원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진행을 해도 되느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떡하려고 그래. 막 저의 오지랖이기도 하지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다른 분들도 저의 간접 경험을 통해서 괜히 개발이 되지 않는 곳에 본인이나 가족의 돈이 묶이거나 지인들한테 욕받이하거나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더 좋은 회사를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근데 또 걱정되는 거 하나. 그 회사에 제 주민번호, 그리고 신분증 복사, 그리고 통장 사본 복사본이 그 회사에 있잖아요. 내 개인정보가 딴 데 이용되는 거 아닌가